1. 실업론 실업 관련 통계 정리해두세요. 실업 관련 통계 2016-2019 실업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 취업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상태. 취업자의 범주 1.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는 자. 2. 동일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 가족 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자. 3병, 휴가, 연가, 노동쟁해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하는 일시 휴직자. A. 총 인구 15세 이상 인구 15세 미만 인구 총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와 15세 미만 인구로 구분한다. B.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 일반적으로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 혹은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 한다. 하지만 15세 이상 인구라 할지라도 군인, 전투경찰, 교도소수감자, 정신병원 입소자 등 집단거주 인구는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세 이상 인구에서 이러한 집단거주 인구를 차감한 인구가 실질적인 생산 가능 인구라 할 수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를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고도 한다. C. 경제활동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 마이너스 비경제활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모두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 전업주부나 학생, 은퇴자, 심신장애인, 미숙년 근로자 등은 생산 가능인 구이지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라 한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들을 뜻한다.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차감한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라 한다. 경제활동 인구를 노동력 인구라고도 한다. 경제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를 의미한다. 취업자와 실업자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를 의미한다. 이들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경제활동 인구라 한다.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뺀 값이다.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나누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을 설명하시오. 2009-2015 1.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 시 총생산물 수요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경기적 실업의 대책으로는 총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이 있다. 2. 구조적 실업.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는 경우 혹은 산업구조 변화에 노동력 공급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구조적 실업의 대책으로는 노동자 전직훈련 실시, 이주보조금 지급, 산업구조 재개편에 따른 인력수급 정책 등이 있다. 3. 마찰적 실업. 근로자들의 이전직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마찰적 실업의 대책으로는 구인구직 정보망 확충, 구직자 세일즈, 퇴직 예고제 등이 있다. 4. 계절적 실업. 혹서기의 건설업종에서 노동수요의 감소, 혹한기의 농어촌 등지에서 노동수요의 감소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계절적 실업의 대책으로는 휴경지 활용 대책, 유휴인력 활용 대책,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 등이 있다. 정리해두세요. 부가노동자 효과. 경기 침체 시에는 기업들의 노동수요 감소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한 가게에 있어 가장의 실직은 여타가족 구성원들, 이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 가정주부나 학생 신분이었던 비경제활동 인구가 노동시장에 참가하게 되면 이들이 경제활동 인구가 되게 된다. 하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실업자의 신분이 되는데 이렇듯 비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화 되고 실업자를 양산하게 만들어서 경기 침체 시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을 과대계상하게 만드는 효과를 부가노동자 효과라 한다. 정리해두세요. 소득정책. 물가와 실업률 간의 상충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인 정책을 소득정책이라 한다. 소득정책은 물가나 임금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할 목적으로 정부가 강제적, 반강제적으로 동원하는 조치들을 의미한다. 정부는 물가 및 임금 상승률에 대한 일정한 지표를 각 경제 단위에 제시하여 그에 따르게 함으로써 물가 및 임금의 상승을 억제하려는 반인플레이션 정책이 소득정책이다. 소득정책의 문제점 1. 임금 억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2. 성장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3. 행정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2. 임금론 임금의 의의.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와 종업원이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를 나열하시오. 2015-2018 부가급여의 의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급여로서 화폐가 아닌 형태로 지불하는 급여를 예비한다. 넓은 의미로는 임금 이외의 복리후생적 급여를 뜻하기도 한다. 부가급여의 종류. 식사 제공, 피복 제공, 유급 휴가, 선물 제공, 사회보험료 대납, 연기된 보상으로서의 퇴직금 등이 있다. 사용자의 부가급여 선호 이유. 1. 조세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2. 사용자 선호에 맞는 근로자 채용에 유리하다. 3. 임금 규제 시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인사관리의 수단으로 종업원의 충성심과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근로자의 부가급여 선호 이유. 1.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경감된다. 2. 공동구입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3. 연기된 보상으로서의 퇴직금은 조세 적용상 유리하다. 2. 임금론 임금 격차. 산업별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를 쓰시오. 2013, 2019, 2022. 1. 인적자본 축적이 보다 높은 근로자를 요구하는 산업이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2.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 생산성이 낮은 산업보다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3. 노동조합이 잘 조직된 산업이 그렇지 않은 산업보다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4. 독점 산업이 경쟁적인 산업보다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무엇인지 쓰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쓰시오. 2017, 2018, 2020 임금의 하방 경직성. 근로자들이 명목임금을 중심으로 경제행위를 하는 화폐 환상 때문에 한번 결정된 임금이 좀처럼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성질을 의미한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2. 인적자 본투자와 내부 노동시장. 3.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장기 근로계약. 4. 동기부여. 5. 사회적 관행. 6.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노인은 장기적으로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것이 사회적 관행이다. 임금론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7가지를 기술하시오. 2016, 2018, 2021, 2021 1.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2.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3.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시키는 효과가 있다. 4. 고임금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5.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6. 노사분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7.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8. 기업 경영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암기방법 최저임금제 기대효과 유상 공고 경로 임기. 출제한다. 기본급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의 종류 4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연공급. 생활안정을 중시하는 임금체계로 연령, 근속연수, 학력, 남녀별 요소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한다. 2. 직무급. 직무분석, 직무평가를 기초로 직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한다. 3. 직능급. 직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연공급과 직무급의 혼합된 형태의 임금체계이다. 4. 성과급. 개별 근로자 혹은 작업집단의 작업성과를 측정하여 그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한다. 출제한다. 기본급의 임금체계 중 연공급의 의의를 쓰고 연공급의 장단점을 각각 3가지 쓰시오. 연공급은 생활안정을 중시하는 임금체계로 연령, 근속연수, 학력, 남녀별 요소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한다. 장점. 생활안정으로 인한 높은 귀속감이 생긴다. 조직 안정에 따른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하다. 배치전환 등 인사관리가 용이하다. 단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실현이 곤란하다. 비합리적 인건비 지출이 있을 수 있다. 무사한 일주의, 적당주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출제한다. 직무급의 의의와 직무급 도입의 전제조건 5가지를 쓰시오. 직무급 의의는 직무분석, 직무평가를 기초로 직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 직무급 도입의 전제 조건은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비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직무의 표준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직무 중심의 채용과 평가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직종별 임금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직종 간 고용의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적정 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출제한다. 학력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를 쓰시오. 1. 노동시장의 분단화 고졸자와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시장의 분단. 2. 학력 선호 현상. 3. 기업의 학력 위주의 인사관리 풍토. 출제한다. 지역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를 쓰시오. 1. 지역 간 산업 배치의 차이. 2. 지역 간 노동력 이동의 용이성 정도. 3. 도시의 발달 정도. 3. 노동시장에 의해 노동수요의 원리 완전 경쟁시장에서 A 제품 단가 100원을 생산하는 기업의 단기 생산함수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고용량을 도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015, 2018, 2022 단위당 임금 150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노동 수요량 조건은 한계 생산물 시장 가격 시장 임금이 될 때까지 노동을 투입하는 것이다. 한계 생산물 X 100원 150원. 한계 생산물이 1. 고가 될 때 이윤 극대화 노동 수요량 조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고용량은 한계 생산물이 1. 고가 되는 노동 4단위가 된다. 3. 노동시장에 의해 노동시장의 균형. 노동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5가지를 쓰시오. 2011, 2018일 인구의 크기와 그 구조. 2. 노동에 대한 노력의 강도. 3. 동기부여와 사기. 4. 임금의 지불 방식. 5. 임금은 노동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3. 노동시장에 의해 제1원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적다. 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6가지 쓰시오. 2012, 2014, 2018, 2021일 기혼 여성의 실질 임금률이 상승할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한다. 2. 시간제 일자리가 활성화될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한다. 3.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한다. 4. 가정제 생산 기술이 발달할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한다. 5. 자녀가 어리고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한다. 6.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한다. 7. 기혼 여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우호적일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한다. 3. 노동시장에 의해 제1론 노동시장의 분석이론 중 내부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인적자본이론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2019, 2020 내부노동시장이론.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이론이다. 내부노동시장은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기업 내부에서 승진, 배치 전환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 발전시키는 요인으로는 관습, 숙련의 특수성, 현장훈련이 있다. 이중노동시장 이론. 노동시장은 근로조건의 우열에 따라 근로조건이 우수한 1차 노동시장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양시장 간의 노동력 이동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이론이다. 인적자본 이론. 인간도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인간에게 투자를 하면 인적자본이 축적된다. 인적자본의 축적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되고 기업의 이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론이다. 정리해두세요. 이중노동시장 이론. 1. 1차 노동시장 근로조건이 우수한 노동시장. 고임금, 쾌적한 근무환경, 고용의 안정, 합리적인 인사관리, 승진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2. 2차 노동시장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시장.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고용의 불안정, 합리적인 노무관리의 부재, 체계적 이지 못한 승진제도 등 높은 이직률이 존재하는 노동시장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과 장점을 기술하시오. 2016, 2018, 2022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1. 숙련의 특수성. 기업 내의 특수한 기술은 단순히 기록이나 문서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 기업만의 특수한 기술이 기업 내부 노동자들에 의해 잘 유지되는 것을 숙련의 특수성이라 한다. 2. 현장 훈련. 기업 내의 특수한 기술이 기업 현장에서 훈련을 통하여 노동자들에게 잘 전수되어져야 하는 것을 뜻한다. 3. 관습. 기업의 특수한 기술이 잘 유지되고 전수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고용의 안정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근로자나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 1. 우수인재 확보와 유지가 가능하다. 2. 기업의 특수인적 자원 형성에 유리하다. 3. 근로자와 장기 고용 관계가 유지된다. 4. 기업 내부의 승진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5. 숙련 노동자들로 인해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 유리하다. 정리해두세요. 내부 노동시장의 단점 1. 내부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2. 조직 구조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다. 3. 기술 변화에 따라 훈련 비용이 가중될 수 있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 2016, 2017, 2019, 2021 노동 수요 탄력성에 대한 4가지 원리를 쓰시오. 마샤릭스 법칙. 1.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2. 총 생산 비용에서 임금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3.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높을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4.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정리해두세요. 노동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 1. 경제활동 참가 결정 요인. 2. 노동시간 결정 요인. 3. 노동이동의 결정 요인. 4. 노조의 단체 교섭력. 출제한다. 자동차 수입이 자유화되었다고 할 때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를 제조하는 노동의 수요 탄력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시오. 자동차 수입이 자유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하였음을 뜻한다. 따라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노동의 수요 탄력성도 탄력적으로 변한다.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노사관계론. 2013-2017 노동조합의 양적인 측면의 단결 강제는 샤프 제도이다. 노동조합 샤프 제도의 종류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1. 클로즈드 숍 노조원만 존재. 기업은 종업원을 채용 시 반드시 노동조합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채용된 노동자가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2. 유니온 숍 노조원만 존재. 기업은 노조원 여부와 상관없이 인력 채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노조원이 신규채용이 되면 일정 기간 후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에이전시 숍 노조원, 비노조원 존재.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강제는 없으나 비노조원은 노력 없이 노조원들의 조합 활동에 의한 혜택을 보게 된다. 그 대가로 비노조원에게 노조비만을 징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4. 메인터넌스 숍 노조원, 비노조원 존재. 노조 가입 여부는 개별 노동자의 자유의사이다. 그러나 일단 노조에 가입을 하였다면 단체 협약의 효력기간 중에는 노조 탈퇴가 불가한 제도이다. 5. 오픈 노조원, 비노조원 존재.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제도이다.